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5월쯤이면 아마 등교 개학을 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 수학입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대분수.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수가 대분수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m의 몇 배인가? 예를 들어서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농구선수 하성진 선수 아세요? 그래서 내 키와 하성진 선수의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의 키는 나의 몇 배가 될 것인가?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와 3분의 1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패턴이. 첫 번째 패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 2등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고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넓이가 2와 3분의 2m 제곱미터죠. 직사각형 가로가 4m예요, 4m. 가로가 나와 있는데 세로는 없어요, 세로.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세로를 구하려면 넓이에서 가로의 길이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2가 나와요. 세로는 3분의 2m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세로를 맞게 구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 수 있죠. 구한 세로와 주어진 가로를 곱하여 넓이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즉, 세로의 가로를 곱하면 3분의 8, 2와 3분의 2, 즉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맞게 구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 수학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여기 보면 팔찌 매듭을 만들기도 하고요. 반지 매듭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한 사람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길이를 구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구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자. 자, 한 사람이, 그죠? 1과 5분의 2m씩 나누어 가진다. 나머지가 1과 5분의 3m였다. 이것을 가지고 네 사람이 똑같이 반지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과 5분의 3 나누기 4사람 계산을 하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함정이 있어요. 함정. 항상 수학에서는 함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앞부분이에요. 팔찌 매듭 만들기. 왜? 문제에서는 반지 매듭을 만드는 것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정보였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매듭실 4m로 팔찌와 반지를 만들어요.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가 아니라 팔찌 매듭.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은데요. 자, 4m를 가지고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고 남은 것은 1과 2분의 1이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팔찌 매듭이기 때문에 반지 매듭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4m를 빼기, 자, 1과 2분의 1이 남았죠. 이것을 빼주면 2분의 8 빼기 2분의 3, 즉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사용한 매듭의 매듭실이 2분의 5란 뜻이죠. 2분의 5를 다시 나누기 3을 해요. 그러면 6분의 5가 나옵니다. 정답은 6분의 5m입니다. 4회입니다. 오늘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죠. 12.6 사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후 국민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계속된 시위가 있었고요. 또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5.18 민주화 운동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에서 6월 민주항쟁이 이렇게 크게 번지는데요. 자, 어쨌든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든지 이렇게 탄압을 했어요. 여기 옆에 사진에 보시면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들여다보는 시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살인고문 폭력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실린 신문은 정말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기사를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이제 신문 속에 있는 요 분이 바로 박종철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대학생이었어요. 1월 14일에 하숙집에서 수사관들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월 15일 날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는 이를 은폐, 즉 숨기려고 해요. 고문으로 숨졌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고문 금지와 책임자 처벌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 여기 이제 뒤에 시위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지금쯤이면 나이가 거의 할아버지 뻘 되지 않겠나? 그 당시에 이렇게 양복 차림의 분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23쪽에 보시겠습니다. 특히 또 한 명의 중심인물이 이제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에요. 이분이 연세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아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크게 벌이죠.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1987년. 그래서 전국의 33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섭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죠. 노태우 대통령이죠. 이분이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6월 29일날 발표를 하죠.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 속에 현수막에 보시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이거죠. 뽑자. 시민들의 모습 보이고요. 여기 학생도 보여요. 아주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결국에는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한열 열사, 이한열의 그 장례식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을 기뻐했고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가 저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있죠. 당시는 신문으로 거의 모든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폰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당시는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자,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투표 방식이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크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언의 내용은 사실은 8개 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1987년 12월 16일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자, 25쪽에 탐구활동이 보시면요. 세 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고 질문과 답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한열이란 인물을 사진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는지. 그래서 답변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은 6월 민주항쟁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이유도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교시 국어입니다. 덕진아시아 저승곡간이라는 이야기가 책에 실려져 있는데요.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질문 만들기가 나오죠. 자,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자,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추론하는 질문, 평가하는 질문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사실 질문과 추론 질문, 평가 질문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68쪽에 자,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자,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자, 이야기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입니다. 발단이란 것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전개는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등장인물 간에. 그 다음에 절정이란 것은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네, 결말은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요. 발단 부분은 자, 1번과 2번이에요. 자, 죽은 의원님과 염라대왕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이제 전개가 될게요. 이제 뭐 원님이 저승국간에서 볏짚 한 단을 발견하고 이승으로 갈 수 없다. 저승사자는 대출을 받아라. 쌀을 빌려라. 다음 절정 부분은 6번, 7번, 8번입니다. 덕진이 이승에서 원님이 이승에서 덕진을 만나게 되고요. 또 뭐 감명을 받고 쌀 300석 주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결말이죠. 강가에 다리를 놓게 되더라. 그래서 69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그럼 7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건의 중심 내용 어떻게 요약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가감하게 삭제하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건의 중심, 전개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3번,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1쪽에 절정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승에서 덕진에게 300석을 갚았다. 자, 결말은 이렇게 강가에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 요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